자, 반갑습니다. 5주차 1차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갔었고, 그 행렬에 대해서 덧셈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예. 그래가지고, 같은 성분,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열과 같은, 행과 같은 열의 위치에 있는, 그 성분들끼리를 더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행렬을 더하는 거였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 행렬의 사이즈, 그러니까 그 행렬의 크기가 같아져야만이 우리가 덧셈을 정의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페이지 101페이지에 행렬의 곱셈입니다. 행렬의 곱셈인데,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 행렬의 곱셈을 먼저 하기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연립일차 방정식의 형태를 행렬의 곱의 형태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연립일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연립일차 방정식에 열벡터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는 조금 그렇긴 하네. 사실 여기 부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 여러분들 좀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행렬의 곱셈을 하게 되면 108페이지부터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페이지 108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8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렬의 곱셈이 나오거든요. 자, 행렬의 곱셈. 자, 행렬의 곱셈입니다. 행렬의 곱셈. 그럼 우리가 덧셈 했을 때도 막 여러 가지를 막 배웠잖아요. 행렬의 사이즈가 같아져야만 같은 성분끼리를 더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렬의 덧셈을 정의할 수 있었다면,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행렬의 곱셈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근데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자, m 곱하기 n 행렬 a와 n 곱하기 n 행렬 a b의 곱 ab는 자,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덧셈처럼 곱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은 성분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한 것이 그 행렬 두 개를 곱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먼저 행렬의 곱셈을 정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두 행렬이 만약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행렬 AB에 대해 A는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B 행렬은 N 곱하기 L 행렬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 108페이지에 그 파란 글씨로 적힌 부분을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 개수죠. 그러니까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진 행렬의 여기 행,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곱해진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진 그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질 때만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행렬 A와 B의 곱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의, 자, B의 어떻게, B의 열 벡터, 첫 번째 열 벡터, 그 다음에 A에다가 두 번째 열 벡터,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열이 이제 몇 개 있어요. B의 열의 개수는 L개가 있죠. 콜롬, 죄송합니다. 콜롬 L개의 열 벡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조금 해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번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A가 지금 n 곱하기 n 행렬이니까 A11부터 A의 1n,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m1,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mn이 되겠죠. 그 다음에 B행렬은 이제 뭐가 되냐면, 그러면은 B행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B11부터 B의 1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의 N1, 그 다음에 여기서는 B의 NL.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일단 행렬이 구성이 될 거고,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기서 이 A와 B의 첫 번째 열 벡터의 곱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여기에다가 요렇게 지금 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냐면 요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 AB 곱은 우리가 요런 식으로 계산하자라는 거죠. 요거 첫 번째 행가 앞에 곱해진 행렬의, 그러니까 A의 첫 번째 행과 B의 첫 번째 열이 곱해져 가지고 여기 오는 거죠. 그 다음에 A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이거 요즘 황사 때문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A의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B의 첫 번째 열을 곱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우리가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I 번째 행과 I 번째 행과 J 번째 열이 J 번째 열이 각각 곱해져서 열이 성분끼리 곱해져서 더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더한 값이 바로 뭐가 된다?
행렬 AB의 i번째 행 j번째 열의 성분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에 유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어떤 A의 IJ라는 성분 있잖아요. 이 AIJ 성분은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사실 좀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고요. 그러면 사실상 행렬의 곱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예제 3.2.7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자, 예제 3.2.7을 한번 연습해보면 여러분들 행렬의 곱셈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예제 3.2.7입니다. 일단 A가 1, 3, 2, 마이너스 5예요. 그 다음에 B가 3, 1, 0 이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각각 뭘 구해라. A와 B 곱한 거랑 B랑 A를 곱한 거랑 각각 계산해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A와 B를 곱하라는 말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를 뒤에 곱해지는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에 곱해진 행렬은 행 단위로 나누고 뒤에 곱해진 행렬은 열 단위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우리가 계산이 되냐면, 자,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해준 것을 각각 곱해서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걸 계산하면 뭐가 돼요? 1 곱하기 3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하게 되면 3이 되겠죠. 근데 그 3이 바로 뭐다? 1 곱하기 1 성분에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곱하기 3과 1하고 3과 여기 있는 1, 2를 이런 식으로 곱해주게 되면,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뭐가 돼요?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7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라 색깔. 자, 이제는 뭐냐면 이 2, 마이너스 5 두 번째 행과 또 첫 번째 열을 곱한 게 뭐가 되겠어요? 2행 1열에 오는 성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곱해주게 되면, 계산해보게 되면 2, 3은 6이니까 6이 되겠죠. 됐습니까? 또 다른 색깔 한번 해볼까요? 초록 색깔로 해볼까요? 자, 이제는 여기 있는 성분과 이런 식으로 곱해주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2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기 2 해주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을 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덧셈이랑은 살짝 다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덧셈이랑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덧셈 같은 경우는 행렬 A와 B가 서로 사이즈가 같아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같아져야만이 같은 성분끼리의 합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었다면, 자, 곱셈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행렬의 사이즈가 같아질 필요는 없지만 지켜져야 하는 룰이 반드시 있었죠. 바로 뭐냐면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진 행렬의 개수,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져야만이 행렬의 곱셈을 계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뭐냐, 앞에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뭡니까? 여기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A 곱하기 B를 지금 하잖아요. 행렬 두 개 곱하기. 그러면 지금 A 같은 행렬은 M 곱하기 N 행렬이고 지금 B 곱하기 행렬은 N 곱하기 L 행렬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두 행렬을 곱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거 두 개가 맞물려서 같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나오는 결과물은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M 곱하기 L 행렬이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바로 M 곱하기 L 행렬이 된다. 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또 더군다나 뭐예요? 덧셈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기만 하면 됐었다면 이제는 곱하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곱한 그 행렬의 그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해당하는 그 성분은 바로 앞에 곱해진 행렬의 행과 i번째 행과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벡터 두 개를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이거죠. i번째 행 벡터와 j번째 열 벡터 그러니까 앞에 i번째 행 벡터와 뒤에 j번째 열 벡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성분끼리 곱해가지고 더한 그 값이 바로 뭐가 된다? 그 곱한 행렬의 i, j 성분이 된다라는 사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a 곱하기 b를 이런 식으로 구해봤는데 자 b 곱하기 a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b 곱하기 a는 지금 3, 1, 0,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3, 2,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곱해진 행렬은 행 단위로 이렇게 쪼개주시고 그 다음 뒤에 행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 단위로 쪼개주게 되면 같은 방법대로 한번 곱하기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 3, 2,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3, 9,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러면 이거는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0, 1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A와 B를 곱하고 B와 A를 곱했는데 두 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르죠. 그죠?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다? 이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질이죠. 행렬의 자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렬의 곱셈을 좀 여러분 연습해 봐야 되니까 문제 3.2.6 여기 있는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있죠. 이 문제들 같은 경우를 조금 제가 과제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제가 LMS를 통해서 좀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리 3.6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m 곱하기 n 행렬의 행렬 a와 m 차원 기본 단위 벡터 E1부터 EM까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EI의 전치 행렬에다가 이제 A를 곱해주게 되면 그 A를 곱해주게 되면 바로 뭐가 된다? 그 로우 그 A의 열 벡터들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 얘만 소개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 정리 3.6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의 뭐 K 벡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0, 0 이렇게 해다가 여기 1이 있고 여기 0이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 있는 1이 바로 뭐냐면 K번째 행이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E의 K의 전체 행렬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행과 열을 바꾼 거니까 0, 0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1이고 여기 가운데 1. 여기가 바로 K번째 이제 열이 오는 형태가 되겠죠. K번째 열이 오는 요런 형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M 곱하기 N행열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KT 그러니까 뭐냐면 이 K의 전체 행렬 0, 1, 0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A11부터 A의 1N A의 M1 A의 MN 자 요렇게 우리가 곱해주게 된다면 앞에 곱해진 행렬에 대해서는 행단위로 이렇게 쪼갠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진 행렬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단위로 곱한다고 했잖아요. 요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요런 식으로 곱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과 곱해진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제일 처음에 요거랑 곱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얘랑 첫 번째 열이랑 곱해주게 되면 얘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되겠어요? A의 K1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과 곱해진 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 A의 K2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여기 N번째 열 벡터와 곱해준 결과를 계산해 보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A의 K의 N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K번째 행벡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K번째입니다. K번째. 그러면은 결국 뭐가 돼요? K번째 행벡터다라는 말은 결국 뭐다? 로우 K의 A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 3.6이 정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다 다음 이성립하는 보여라 이렇게 다 되는데 뭐 예제 3.2.9는 결국에 뭐예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결과적인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3.7 같은 경우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정리 3.7 같은 경우는 곱셈에 대해서 우리는 뭐다? 곱셈에 대해서 우리는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1번 같은 경우는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2번은 뭐예요? 분배법칙이죠. 분배법칙 성립하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3번도 분배법칙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상수배가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A에다가 상수배를 해준 거에다가 B를 곱한 거랑 그 다음에 A에다가 B에다가 지금 알파배를 해준 거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곱해준 거.
그래서 결국에는 3번도 우리가 결국에는 그 상수비에 대한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아까 제가 강조를 했듯이 뭐다? 교환 법칙은 없죠. 그래서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112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글귀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행열이 아닌 두 행열의 곱이 영행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행열의 곱셈은 수의 곱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고,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렬에서 또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와 B를 곱한 게 만약에 0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우리는 뭐다?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이게 이제 만약에 뭐예요? 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수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가능했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필요 충분 조건 하면 여러분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일반적인 수의 곱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됐어요. 하지만 두 번째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는, 행렬의 곱셈에서는 두 개 곱한 것이 0이라고 해서 뭐다? 둘 중 어느 하나가 0이 된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영행렬이 아닌 두 개의 행렬을 곱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0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행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곱했을 때 만약에 영행렬이 나왔어요. 곱했을 때 만약에 영행렬이 나오게 되면 영행렬이 아닌 두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가장 간단한 예는 뭐가 있겠어요? A를 0, 0, 1, 0 이렇게 잡아보고, 그 다음에 B를 뭐예요? 0, 0, 1, 0, 1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A 곱하기 B를 계산하면 뭐예요? 0, 0, 1, 0이고 그 다음에 0, 0, 0, 1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0이고 0이고 여기도 0이고 0이죠. 그러니까 영행렬이 되잖아요. 맞죠? 하지만 뭐예요? 얘도 영행렬이 아니죠. 얘도 영행렬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행렬이 아닌 두 행렬의 곱이 뭐다? 영행렬이 될 수 있는 그 두 행렬을 찾아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서 수의 곱셈처럼 계산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조금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제 문제 3.2.1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성립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결과론적인 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예제 3.2.10을 한번 볼게요. 자, A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에요. 이랬을 때 A 제곱과 A 세제곱을 계산하라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제곱은 결국은 A 곱하기 A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행열로 우리가 쪼개가지고 곱셈을 계산해 보게 되면
1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2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또 뭐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1, 1. 여기는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걸 상수배를 꺼낸다고 생각해 주게 되면 2배의 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세제곱은 뭐예요? a 세제곱은 이제 이걸 세제곱에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a 세제곱은 결국 뭐예요? a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a 제곱이 뭐였어요? 위의 결과에 따라서 2a 요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고 거기다 a를 곱한 거니까 그럼 얘는 2배의 a 제곱이 되고 다시 2배의 제곱 a 제곱이 2배의 2a가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2의 제곱 a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사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 4제곱 이거는 그럼 a 세제곱에 a가 될 거고요. 그럼 a 세제곱이 2의 제곱에 a였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에 a 곱하기 a. 그러니까 이거는 2의 제곱에 a 제곱이 되고 그럼 얘는 2의 제곱에 또 2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에 a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과가 좀 나오겠죠. a의 n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위에 첨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뀌는 것만 보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a의 n승은 바로 뭐가 된다? 2배의 n-1의 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2배의 n-1에다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뭐? 2의 n-1 마이너스 2의 n-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n-1 그 다음에 2의 n-1 자,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한번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문제 3.2.11에서도 보게 되면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a의 n승을 계산한 것이 뭐다? 영행열임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제곱부터 차례대로 차근차근 한번 계산해 봐 가지고 아마 a 세제곱까지는 제가 좀 유추를 해보자면 a 세제곱까지는 아마 영행열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a 4제곱부터 아마 영행열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a 5제곱 같은 경우는 a 4제곱 곱하기 a인 거니까 영행열에다가 a를 곱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부 다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지금 뭐냐면 전치 행렬이거든요. 그러니까 AB 두 행렬의 곱의 전치 행렬은 그 두 행렬의 전치 행렬의 곱인데 중요한 건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증명을 좀 생략을 하고 사실 여기는 정리 3.8에 나와 있는 이 결과만 좀 여러분들 이용해서 조금 내용만 잘 기억을 해 주셨다가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조금 여러분들 좀 잘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요 사실만 좀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렬 AB의 곱의 전치 행렬은 각각의 전치 행렬의 두 개를 곱한 건데 문제는 순서가 바뀐 거. 이거랑 비슷한 게 뭐예요? 약간 요거 생각이 좀 되겠죠? F와 G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바로 뭐다? G의
역함수 합성한 거에다가 f의 역함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좀 그냥 비슷한 형태인 거죠 사실상 여기서.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함수랑 행렬이랑 별 차이가 연관성은 없는데 약간 요거를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편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 3.2.12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해라는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 그 응용된 부분은 사실상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분할과 곱셈 요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하긴 한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렬을 분할해서도 곱을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렬의 분할을 조금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곱을 계산하는데 좀 더 유용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이즈가 큰 행렬에 대해서 지금 요런 118페이지에 남아 있는 그 행렬처럼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행렬처럼 어떤 C라는 행렬이 5 곱하기 5 행렬이죠. 자, 5 곱하기 4 행렬이네요. 죄송합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2, 3, 4, 5, 6. 그 다음에 4, 5, 6, 7, 8. 그 다음에 자, 5, 6, 7, 8, 9. 자, 요런 5 곱하기 4 행렬이 아니고 4 곱하기 5 행렬이죠. 얘는 지금 4 곱하기 5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가 좀 큰 행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당히 이런 식으로 행렬을 이렇게 조금씩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기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 구성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 C1 그 다음에 C11이죠. C11.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C의 1, 2. 그 다음에 여기는 C의 2, 1, C의 2, 2.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서 계산을 하다 보면 좀 계산하는데 용이하게끔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좀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것도 역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분할시키고 난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예제 3.2.12를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제 3.2.12를 보시게 되면, 자, 일단 A가 이렇게 있어요. A는 지금 뭐냐면 1, 1, 1, 1, 2, 2, 2, 1, 그 다음에 3, 3, 2, 1. 이래서 3 곱하기 4 행렬이 A 행렬이 될 거고요. B 행렬 같은 경우는 자 1, 2, 0, 0, 0. 그 다음에 2, 1, 0, 0, 0. 그 다음에 0, 0, 0, 0. 그 다음에 1, 0, 1, 0, 1, 0. 자, 요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행렬의 사이즈를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3 곱하기 4 행렬이고 얘는 4 곱하기 5 행렬이니까 이 행렬 AB의 형태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3 곱하기 5 행렬이 되겠죠.
이 3 곱하기 5 행렬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니까. 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이 행렬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행렬 B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 행렬을 분할시켜 가지고 보기 편하게 하려면 요런 식으로 쪼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행렬이 될 수 있는 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를 B1 여기를 B2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 계산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또 A를 좀 쪼개볼 수 있겠습니까? A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쪼개볼 수 있냐면 당장 지금 앞에 곱해진 행렬의 행을 지금 요렇게 잘랐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뭐예요?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도 똑같은 방법대로 이렇게 쪼개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씩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이제 A1, A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사실상 이 A 곱하기 B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A1, B1 그 다음에 여기는 A2, B2 죄송해요. 조금만 치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A 곱하기 B는 행 단위로 요렇게 지금 쪼개준 거고 그 다음에 B 행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두 개를 곱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A와 B를 곱해준 거는 결국 요렇게 A1, B1에다가 뭐 A2, B2가 곱해진 요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구해볼게요. 자, A1, B1 같은 경우는 1, 2, 3, 3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B1을 곱하는 거니까 1, 2,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곱한 계산 결과값을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행 단위, 열 단위로 쪼개가지고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3이 되겠죠. 얘도 3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될 거고 6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9가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 A2, B2는 자 1, 2, 1 그 다음 B2는 1, 0, 1, 0, 1, 0이죠. 네. 그래서 행과 열을 이렇게 곱해주는 이런 형태로.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 그 다음에 얘는 1, 그 다음에 여기도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2, 그 다음에 1,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렬을 여기다가 배치시키고 이 행렬을 여기다가 배치시켜서 나오게 되는 이 행렬이 바로 뭐가 되냐면 3, 3, 1, 1, 1.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배치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2, 1, 2, 2, 1,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걸 확인해 보시려면 실제로
요 A 행렬하고 있죠. 요 A 행렬하고 B 행렬하고 직접 사이즈가 큰 상태에서 바로 계산해가지고 요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렬의 분할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영행렬이 이렇게 좀 모여 있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지금 영행렬이 좀 모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렬을 분할할 때는 어떻게 좀 곱셈의 계산을 편안하게 하려면 이 영행렬이 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행렬을 쪼개 주시면 되고, 그 쪼갠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뒤에 이것처럼 좀 뒤에 있게 쪼개졌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앞에 있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쪼개 주시면, 그러니까 열이 쪼개짐에 따라서 뒤에 행렬의 행이 쪼개짐에 따라서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도 같은 방법으로 쪼개진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요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계속 좀 더 계속 진도를 나가보고 싶긴 한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 가지고 좀 이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요까지만 일단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 행렬, 자, 페이지 125페이지까지만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인 바로 정치 행렬과 역행렬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122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정치 행렬과 역행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행렬 곱셈을 배웠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덧셈 할 때도 했지만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뭐 역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행렬 곱셈에 대한 항등원과 뭐 역원이라는 게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뭐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부터 여러분들 조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정치 행렬과 역행렬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단위 행렬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예.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이라는 말부터 먼저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전제 조건은 당연히 뭡니까? A와 B의 두 개 곱했을 때 두 개 곱했을 때 그 결과물이 행과 열이 같은 두 행렬의 곱에 대해서만 일단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행과 열이 만약에 다른 행렬에 대해서 곱을 해준다면은 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다? 편의상 행과 열이 같은 두 행렬을 곱했을 때 그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고 역원이 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바로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 이 단위 행렬은 뭘 단위 행렬이라 하냐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i라고 기호는 표시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1, 1, 1, 1, 1. 그러니까 대각 성분들이 전부 다 1이고 그 외에 있는 모든 성분들은 전부 다 0인 이런 형태를 우리는 바로 단위 행렬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단위 기본 벡터들로만 행이나 열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행렬을 우리가
n차 단위 행렬.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n 곱하기 n 행렬이죠. 그러면 이건 n차 정사각 행렬인데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n 곱하기 n 행렬을 우리는 바로 뭐라 한다. n차 단위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n차 단위 행렬 이거는 결국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행렬의 곱셈에서 항등원이 된다는 겁니다. 항등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어떤 A라는 일반적인 행렬과 n차 단위 행렬, 당연히 뭡니까? A도 n 곱하기 n차 행렬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요 행렬과 요 행렬 두 개를 곱했을 때 그 결과물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주는 게 항등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2 행렬만 간단하게 가져오게 되면 A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A, B, C, D를 할게요. 그럼 I를 10, 0,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I는 뭡니까? A, B, C, D 10, 0,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여기는 C, D 이렇게 된 거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IA도 10, 0, 1, 그 다음에 A, B, C, D 그럼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A, B, C, D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행렬의 곱셈에서의 항등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행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행렬은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곱셈에서는 성립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 행렬 중에서 하나가 단위 행렬이라면 우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곱한 두 행렬 중 한 행렬이 단위 행렬이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무슨 교환법칙이에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단위 행렬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는 항등원이 지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위 행렬을 찾아냈으니까 역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역원이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었어요? 어떤 A라는 것이 행렬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행렬 X를 곱했어요. 마찬가지 순서를 바꾸어서도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되더라? 그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바로 요 X라는 요 행렬을 바로 우리는 뭘 한다? A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었죠. 맞죠? 앞에서 우리가 항등원 역원 개념을 했었을 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행렬이었고 덧셈에 대한 역원이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A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곱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등원 역할이 단위 행렬이었고
그러면은 그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x라는 행렬이 뭐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역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얘를 바로 뭐라고 부르겠다? 역행렬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행렬이라는 놈이 참 특이한 게 모든 행렬이 역행렬을 가진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렬은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다?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로,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나뉘거든요. 존재한다면 이 A라는 행렬을 바로 뭐라 하냐면 정칙행렬이라고 합니다. 정칙행렬. A가 정칙이란 말이 나와있죠 여기. 근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A라는 행렬을 바로 뭐라 하냐면 특이행렬이라고 합니다. 특이행렬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 유무에 따라서 정칙행렬이라고 특이행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행렬이 정칙성을 가진다는 말은 그 밑에 글에도 나와 있어요. 정칙성은 변환으로서의 가역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변환으로서 정칙행렬은 역변환을 갖는 행렬 변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떤 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행렬에 의해서 어떤 변환을 이뤄냈는데 그 변환을 다시 원상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역행렬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x가 바로 역행렬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역행렬을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denote A의 인버스 행렬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함수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역함들을 이렇게 인버스를 표현했잖아요. 맞죠? 행렬도 마찬가지로 역행렬을 이런 식으로 인버스 기로 표현 나타내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A 인버스랑 A랑 곱해주게 되면 결국엔 단행렬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래 자기 자신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그 변환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역행렬을 가진다라는 말은 정칙행렬이 된다는 거고, 그 정칙성을 가진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원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역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변환시켰던 거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행렬을 가지게 되는 행렬을 정칙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제 3.3.1 같은 경우는 A 행렬이 있고 X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 두 행렬을 곱해봤어요. 곱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위 행렬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꾸어도 곱해보니까 단행렬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A라는 행렬은 정칙이고 그 A라는 행렬의 역행렬은 바로 뭐가 된다? X 행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좀 소개가 안 되어져 있긴 한데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구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그 공식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3.3.1을 보시면서 제가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3.1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옛날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행렬도 교과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도 다 소개가 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을 찾기가 어렵고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크게는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 곱하기 2행렬만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2 곱하기 2행렬에서의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바로 뭐냐면, 자, 만약에 어떤 A라는 행렬이 뭐예요? A, B, C, D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역행렬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AD 마이너스 BC 이거는 1이 되고, 자 어떻게 하냐면 D와 A는 이렇게 위치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B와 C는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B와 C는 부호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D와 A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2 곱하기 2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 A라는 행렬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에서 바로 이 식 보이죠? 이 식. 요 식이 바로 2 곱하기 2행렬에서 역행렬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별 유무를 알 수 있는 판별식이 되는 거거든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그 판별식이랑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역행렬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해 줄 수 있는 판별식이 되는 거죠. 역행렬 판별식. 역행렬 존재 유무 판별식. 그래서 이게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BC가 0이 아닐 때는 우리는 뭐다? 역행렬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0이 된다면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A가 지금 뭡니까? 1, 1, 0, 1이죠. 그러면은 AD-BC 계산해주게 되면 뭐예요? 0이 아니죠. 1이죠. 그러니까 역행렬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1 마이너스 0을 해주게 되면 1이니까 여기서 A 역행렬은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AD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 1,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부호를 바꾼다.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A와 A 역행렬을 한번 곱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이건 마무리 계산할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1, 1, 0, 1 1,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i가 되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행렬을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예제 3.3.2 같은 경우는 자 어때요? A 행렬은 지금 AD-BC를 계산해 보게 되면 0이죠. 그래서 우리가 AD-BC를 계산했을 때 0이 나오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특이 행렬, 그러니까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되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문제 3.3.2는 이제 제가 알려준 요 방식대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역행열을 가지지 않는 특이행렬이 된다 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리 3.1.3은 정리 3.13은 결국 역행열은 뭐다? 유일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일한 역행열을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인버스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사실. 역수 아닙니다. 행렬에서는 우리가 뭔데 역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요 인버스 기호가 바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 위에 점자를 써가지고 인버스 기호를 나타낸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리 3.14 같은 경우는 뭐예요? A가 만약에 정치행렬, 역행렬을 가지게 되는 행렬이라면 당연히 뭐다? 역행렬도 정치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다? 역행렬의 역행렬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정리 3.15 아까도 비슷한 정치행렬일 때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면서 각각의 인버스 이렇게 전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보였었는데, 자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역함수처럼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의 곱의 역행렬은 그 다음에 B도 역행렬을 가지게 되고 A도 역행렬을 가지게 돼서 그 두 개를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전제는 뭡니까? 당연히 각각이 역행렬을 가지게 되는 정칙 행렬이다라는 전제하에 이 정리 3.15가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정리 3.16을 좀 간단하게 증명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정리 3.16을 한번 보시게 되면 A가 정칙이에요. 그러면 전치행렬도 정칙이다. 이걸 보이는 거고, 결국에는 즉 뭐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는 바로 A의 전치행렬의 역행렬은 A의 역행렬의 전치행렬이다. 이걸 지금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AT에다가 어떤 행렬 X를 곱하고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곱했을 때 요게 단위 행렬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X를 찾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전치행렬의 인버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요런 모양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A와 T의 곱하기 A의 T의 인버스 이게 되는 걸 우리가 찾아보자는 건데, 자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 왼쪽에 곱해져 있는 놈을 A의 T의 인버스의 인버스, 그 다음에 여기에 A의 T의 인버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거 자체가 A 전치행렬에다가 A 전치행렬의 인버스의 인버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각각의 인버스를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지금 i잖아요, 맞죠? i. 그죠? 그죠? i고 그 다음에 맞죠? 왜냐하면 a 전체 행렬과 전체 행렬이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전체 행렬이 되고 단행렬이 되고 그 단행렬의 역행렬이니까 이것도 단행렬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a의 t 여기에다가 이제는 요 우변에 있는 행렬을 곱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자리에 지금 이게 들어간 거죠. 죄송합니다. 자, 요 자리에 지금 이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좌변을 먼저 집어넣어 본 겁니다. 그럼 이 우변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우변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자 A의 인버스의 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A 인버스의 A에다가 T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뭡니까? I의 전체 행렬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어쨌든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이고 여기서는 n 곱하기 n 행렬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단위 행렬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요 자리에 지금 요 행렬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A의 전체 행렬이 역행렬이 될 수 있는 게 형태가 다른데 우리는 뭡니까? 역행렬이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 두 개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게 좌변. 좌변을 X자리에 집어넣은 거. 그 다음 2번. 우변을 X자리에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일단은 과제를 할 거를 이번 주에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 좀 해봐야 되니까 5주차 2차 시 강의에 할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한꺼번에 조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MS에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